그 요새 기사를 보니까 네. 하반기 역전세난 계속된다. 아하.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전세가를 보면 조금씩 오른 지역도 엄청 많고 맞아요. 그 DSR, 전세금 반환 대출, DSR 완화도 고려되고 있잖아요. 좀 7월 달에 한다고 얘기했죠, 뉴스에서. 네. 그러면 이거 역전세난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역전세 하반기까지 날 가능성은 99.9%라고 봐요. 역전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이거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최근 2년 동안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전세 만기 물건들이 언제적 물건이에요? 다 2년 전 물건이잖아요. 네. 6개월 정도 지나면 사실 1년 6개월 전 물건일 거고, 그럼 그때 전세 가격이랑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 상간의 전세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네. 누가 더 클까? 서울의 전세 가격 지수예요.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이 그냥 쭉 조금씩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팍 올랐죠. 누가 봐도 네. 이거 2020년 8월부터 하거든요. 이게 모자 모양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점을 딱 찍어놨는데 이게 22년 10월 달이에요.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이 물건이 전세 만기가 도래하려면 언제가 될까요? 24년 10월 3일이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 가격이 높을까요? 이게 높을까요? 지금 만약에 전세 가격이 보합으로 간다면 네. 무조건 22년 10월 달이 전세 가격이 높죠. 근데 이제 지금 전세 가격 좀 오르고 있고 금리도 좀 떨어진다고 하고 그렇게 전세가 오르면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쭈쭈 내려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게 지금 23년 초까지 오면 전세가 더 내려왔죠. 네. 지금 바닥보다 전세가 좀 더 오르면 고까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4년 말까지는 짤없이 역전세예요. 지금 앞으로 단기간 내에 드라마틱하게 전세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근데 물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예전 가격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문제 네. 없죠. 네. 뭐 그 1년 동안만 역전세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씩 올라가면 대부분 역전세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올라갈까요? 아니면 팍 올라갈까요? 저는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쪽 물량도 여전히 있고, 네. 물론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금리가 또 드라마틱하게 좀 내려와주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텐데 천천히 내려온다거나 또 횡보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긴 금리의 또 방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러기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네.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24년 말까지는 역전세는 지속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실제 아파트를 놓고 보면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맨날 우리가 하는 그 잠실헬스 한번 볼까요? 네. 이 지금 잠실헬스 전세 가격 그래프예요. 이걸 보면 확실히 전세 가격 바닥 타지고 올라갔죠. 네. 올라가기는 갔는데 이게 언제 시세랑 같아진 거냐면 이게 23년 초예요. 이게 22년 뭐 8월 달 하더라도 그것도 높았고요. 네. 그 이전엔 무조건 높았고. 그러면 지금 전세를 이거 22년, 21년, 22년 이때 전세 내놓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이게 23년 중순부터 24년 중순 사이에 지금 다시 만기 도래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거의 다 역전세 아닐까요? 그 사이에 진짜 과거 시세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근데 못할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야 되는 거죠. 저는 충분하다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서울 샘플 하나 봤지만 지금 그나마 잠실에서는 전세 가격 회복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조금 좀 급지를 낮추고 구축으로 가면 전세가 이렇게 지금 반등하고 있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더 역전세가 좀 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24년도 하반기까지는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 계획될 수 있다. 역전세는 계획될 수 있다. 갑자기 금리가 엄청 빠르게 인하하지 않는 이상 영훈님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 역전세난 계속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2차 하락할 거다. 또 이런 일견도 있더라고요. 2차 하락 의견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웃긴 거네. 네. 전세가 하락해서 매매 하락 오케이. 네. 근데 역전세가 나면 또 하락한다? 네. 왜냐면은 지금 금매가 소진됐는데 네. 역전세가 계속 나니까 또 금매가 쏟아져 나올 거다. 근데 전세 하락했다는 말은 이미 그게 역전세라는 말이잖아요. 네. 전세 하락으로 사실은 역전세가 이미 벌어진 거고, 네. 그래서 매매 가격 하락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하락한다?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전세 하락 이꼬르 역전세예요. 근데 또 역전세가 나니까 또 2차 하락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네. 하락 요인 됐죠. 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사실은 매매가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3, 40%. 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걸로 인해서 매매가 더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전세 가격보다
더 빠지면 영향 미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에서 전세 가격이 더 빠질 가능성은 저는 좀 다분히 없다 보여요. 그러니까 2차 하락 그거는 역전세랑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어때요? 인상이 1달러 됐죠. 네. 뭐 고점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네. 지금도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이야기도 조금 나오긴 했고 그리고 이제 금매가 정리되면서 매매까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전세도 사실은 지금 반등해야 하는 지역들이 좀 꽤 있단 말이죠. 네. 역전세는 당연한 거고 워낙 가격이 네. 높았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역전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부터 앞으로 지금 전세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질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 하면 추가 하락을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릴 수 있죠. 근데 랭구님은 네. 전세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는 힘들다. 힘들다. 기본적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뭐 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네. 금리가 인상하면서. 걔가 횡보를 하더라도 전 더 빠질 일은 없다고 봐요. 리스크가 다 제거됐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네. 임대 시장을 보면 전세난이 왔다가 네. 또 역전세가 오고 또 전세난이 왔다가 역전세가 오고 이게 과거부터 반복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제 다음에는 전세난이 또 온다고 예측할 수도 있을까요? 무조건 오죠. 뭐 금리,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좀 과하게 오르긴 했지만 네. 그게 20년도부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뉴스에 전세 대란 뭐 이런 뉴스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세 난이라고 안 하고 전세 대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2013년도였어요, 그때. 네. 그 이전에는 또 반대 현상도 있었고, 그때도 깡통 전세 이야기 또 나왔었고, 뭐 그 이전 또 있고. 저는 당연히 돌고 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거의 과거 한 18년, 20년도 그 정도 가격으로 전세 돌아갔어요. 야, 앞으로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에서 충분히 거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인데 이게 어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 놓고 봤을 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 인하할 가능성 누가 높을까요? 뭐 7월에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2년, 4년 놓고 봤을 때는 네. 이게 한두 번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결국은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 금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혜택을 준다거나 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워낙 청약이 어려웠던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공급을 연기한 지역들이 많죠. 뭐 인허가도 뭐 실적도 점점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다 평가해 봤을 때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물량은 부족해지고 전세 가격은 높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너무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대란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겠다. 사이클은 돌고 돈다? 그런 생각하죠. 그럼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기간은 역전세가 계속 터지는 기간인데 맞아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역전세는 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좀 마음의 준비해 두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예전에 워낙 전세가 높았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질 거 아니에요.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최근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처음 할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그 전세가율에 연연하는 것 같아요. 전세가율 90% 투자하면 잘한 걸까요? 훌륭한 투자자가 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90%인 게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차라리 전세를 조금 낮춰서 내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물론 투자금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네. 현실적으로. 그쵸.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하긴 했으니까. 돈이 많으면은 그렇게 하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임대 등록했던 물건들, 뭐 의무적으로 5%밖에 못 올렸던 물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지금 역전세에서 자유로운 물건들이 그때 등록했던 물건들이에요. 지금 한참 낮아져도 그 워낙 이제 낮은 가격을 계속 줬으니까 네. 여전히 낮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선택이 쉽지는 않은 건 나도 아는데 네. 그렇게 안 하면 온전히 역전세를 그걸 온전히 다 맞게 될 거예요. 최대치로. 네. 그렇게 맞으면 너무 타이 크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게 다 욕심의 크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낮추면 어떨까? 조금만 낮춰서 뭐 말도 안 되는 전세를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전세가 이만하면 한 요 정도만 낮춰가지고 내면 다음번에 그래도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볼 때 신도시 같은 것들은 전세가가 낮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역전세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사실은. 근데 꼭 유독 구도심 투자할 때만 전세가를 높은 거 찾거든요. 네. 역전세를 좀 피해 가려면 오히려 차라리 대출을 활용해서 대출을 좀 일으키고 월세를 받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물론 지금 DSR 때문에 많은 대출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 말고 이제 뭐 한 개, 두 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대출을 좀 진행해 두면 그게 이자를 조금 내야 될 수도 있지만 얘는 커버 가능한데 역전세가 1억씩 도래하면 커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왜냐면 그 돈을 자꾸 딴 데서 썼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커 보이지만 대출해서 월세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믹스해서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맹구님, 그 투자하는 걸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잘한 것 같은 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고, 그 당시 좀 아쉬웠던 게, 네. 잘했던 걸 수도 있고, 네. 참 이게 다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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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아직 지금 전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를 뭐 1년, 2년 할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래한 것들은 좀 즐겁게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하는 투자에 있어서도 이것들이 재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